네, 지금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약간 스웨덴 음악감독님, 히딩크 서울시장 홍보대사님이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진행하는 이재훈입니다. 오늘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기자간담회를 포함해서 약 6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해 주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히딩크 서울시장 홍보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위촉장 거스 히딩크 귀하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Certificate of Appointment Gus Hidink is hereby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Honorary Ambassador of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pril 1st, 2024, 오세훈 A.O. 서울. 여러분 큰 박수로 히딩크 홍보대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딩크 홍보대사와 오래전부터 신문이 붙어오신 약반 스웨덴 음악감독님을 함께 무대로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이상으로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향이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명장이신 거스 히딩크 감독님을 서울시향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에 히딩크 감독님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모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향 홍보대사로 다시 인연을 맺게 돼서 반갑고 제 일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서울시향은 세계적인 음악감독이신 야판 스웨덴 감독님이 정식 취임하시면서 글로벌 오케스트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감독님에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히딩크 감독님과도 함께 동행하게 돼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님과 스웨덴 감독님은 이미 아주 각별한 사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닮은 점도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한국 축구 4강 신화를 이끄셨고 스웨덴 감독님이 이끄신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히딩크 감독님은 히딩크 재단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풋살 경기장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베덴 감독님은 자폐아동을 위한 파파게노 재단을 설립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5년간 히딩크 감독님께서 서울시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은 물론이고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스포츠와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두 명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열정이 합쳐진다면 서울시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의 활약에 힘입어서 서울시도 문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딩크 감독님의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펼쳐질 서울시향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때문에 퇴장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례를 좀 정리 뒤에 기자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의 시작은 서울시장 대표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대표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인사말을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님이 거장이신 야판지베덴 감독을 서울시장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해 주셨는데 또 거기 더해서 또 명장이신 히딩크 감독님을 저희의 이제 서울시장 홍보대사로 선임하게 돼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이 무게감이 있는 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위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두 분을 뵙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지베덴 감독님한테 음악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고 오늘은 두 분에 관해서 좀 소프트하고 그냥 가벼운 얘기로 푸는 기자간담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리더의 그런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야판지베덴 음악감독님과 히딩크 홍보대사님을 모시고 두 분의 깊은 우정과 에피소드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은경 서울시장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경쾌하고 가볍고 또 흥미로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히딩크 감독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두 분이 친해지신 이런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Let me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to you, Mr. Hidink. So you two are known to be close friends. So how did you two become so close? Well, it's years ago already. When I was watching TV, and I saw a concert of Mr. Jaap. I may call him Mr. Jaap because we are close friends.
I saw a concert of his, and before that I saw also a documentary in which I saw a lot of similarities to my profession. Of course, I don't want to have the arrogance to make very big comparison between my job as a football coach and Mr. Jaap as a conductor. Different world, but there are also, in my opinion, many similarities what I saw. Do you like to translate now, or I can continue? You may continue, sir. Okay, so I saw him working, not in a beautiful gala costume, but in what we call training suit with the orchestra, working very hard, stopping the exercises, getting the details from every potential player to a high level. And I saw the similarities, what we try to do to get the best out of the individual player and to melt it to a team performance. And that's why I approached him, and he was very open, but I knew that he came also many times to football matches, so there was a kind of similarity as well. We are not from the same team. He will explain. Maybe he was from one of the biggest clubs in the world, Ajax. One of the biggest clubs in the world, Ajax, and I was from PSV Eindhoven, and we always collide as football teams. And that's why I dared to approach him. Hey, I'd like to talk to you, how you get the best out of your team, and I'm trying to get the best out of my team. And I saw many similarities, and that's why we came to a lot of conversation. 네, 제가 야판 스웨덴 감독님이 그 지휘하시는 그 연주회를 TV로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스웨덴 감독님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축구 감독과 지휘자 사이에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축구 감독으로서 감히 그 클래식 음악과 또 축구라는 스포츠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음악과 축구 사이에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미복을 입고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 운동복을 입고서 세밀하게 연주를 다듬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서 지휘자님께서 각 연주자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축구 감독과도 하는 일이 역할이 상당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었고요. 그 계기로 계속해서 이제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감독과 그리고 음악 지휘자 간의 그런 유사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히딩크 홍보대사님과 음악 감독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면 주로 축구 이야기, 음악 이야기 그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This time I'd like to ask you both of you. So when you two meet each other, what do you usually talk about? Do you usually talk music and soccer only, or what do you usually say? Well, first of all, let me say that Maestro Hiddink, I say Maestro because he is my maestro, is not only a legend in Korea. He's not only a legend in Holland, in the Netherlands, but he is a legend in the world. And so when he reached out to me, I was of course very proud that he reached out to me, and since then we built a relationship, a friendship which has been, I think, understood by both of us, of quality of what we like to bring in life. But not only that, we like also to help people,
and I have my foundation. Hiddink has his foundation. And where we see big friendship in similarities is that we see that people who need help in life, we like to help them. And we see how important it is that we as ambassadors for people who have need, that we can be of help for them. And so we talk not only about sports, of course, we have different discussions about football teams, and of course I try always to learn from him, because the way how he works is not only that he, in my opinion, that he really brings a lot of discipline in the team, but for hi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lways when you see his players, they're always smiling, they're always happy. And so he thinks that discipline is important, but also to be happy in the stadium, and the joy of playing stays at the highest level for him. To joy, and the joy for playing as for SPO is for me also very important. But to get to that stage that you can just enjoy yourself, you need a very disciplined road to get to joy. Yeah. So I think we agreed in this, and so we have a lot of talks about this. In our profession, in my profession as building an orchestra, in his profession of building a football team. So the similarities were there, but also, you know, the similarities of loving to have a good dinner. He's a fantastic cook. He cooks for me at his home, barbecue and everything. It's fantastic, and he makes phenomenal food. So it's always wonderful to be at his house, and we meet sometimes in the summer in the south of France. He has a house, I have a house in the south of France, and so sometimes we go for just enjoy, and it's a real friendship. So it's not, it feels very natural that we are sitting here today, and I am extremely honored, not because of me alone, and not because of Mr. Hiddink, but especially, I think, for the cultural and for the sports, it is fantastic that we have him as an ambassador. If there is one thing in life, what we both agree on, is that sports and art, music, brings people together. And he understands that, I understand it. And it gives me a big joy that he is going to be the ambassador of SPO. 네, 저는 히딩크 감독님을 마에스트로 히딩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에스트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히딩크 감독님은 한국에서만 레전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매우 자랑스러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서로 닿은 뒤로 저희가 계속해서 우정과 서로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두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같은 그 가치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파게노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히딩크 감독님 역시 히딩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의 역할을 또 맡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만났을 때 뭐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축구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히딩크 감독님께서는 이제 선수들을 매우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수들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뛸 때 웃으면서 매우 행복한 표정
표정으로 그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지만 막상 경기에서 뛸 때는 아주 기쁘게 경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쁘게 하는 그 플레이의 중요성을 감독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를 할 때 즐거운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즐거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그 즐기면서 하는 연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축구 감독과 지휘자로서 서로의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 히딩크 감독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딩크 감독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히딩크 감독님이 직접 뭐 바베큐를 해주시기도 하고 요리를 직접 해주시는데요. 정말 엄청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히딩크 감독님 댁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갈 때마다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남프랑스에 저희가 각자 이제 별장이 있어서 여름에 휴가를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저희의 그 두 사람의 행보로 봤을 때 오늘의 이 시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저와 히딩크 감독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 그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스포츠 그리고 예술 또는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히딩크 감독님께 홍보대사직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면 우리 스웨덴 음악 감독님이 항상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I'm wondering, when you two meet, who is the one talk more? So, Maestro, do you talk more? Or 히딩크 홍보대사님께 No, there's no one, not him, not me are talking more than the other one. But we like to interchange. We like to interchange our thoughts. But also sometimes we sitting, what he mentioned, sometimes in the garden, and then we don't talk. Because I like sometimes much also the silence, as he as a conductor of world fame and class I think that he can talk for himself. He likes the silence every now and then as well. So we don't have to talk all the time. But when we talk, yeah, there's always a good sentence in the subject we talk about. And we laugh as well. Serious subject, and we laugh together as well. And we listen to pop music. And remember, we always listen to pop music. We both like actually a little bit the same style of pop music. And so then I tell him, look, listen to this, listen to that. And his wife also loves it, and my wife loves it. So, yeah, you know, it's what do you talk about friendship? Sometimes friendship is just be together, and you don't need to have a topic, but just be together is enough. 네,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제 정원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저희 둘 다 때로는 그 침묵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 없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매우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이제 다양한 재미있게 웃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그 음악을 또 좋아하는 그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팝 뮤직도 서로 많이 듣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정이란
뭐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린 홍보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신지 또 클래식 공연장에 자주 방문하고 계신지 또 즐겨 듣는 곡도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time to you, Mr. Hiding. So, do you personally like classical music? And if you do you often visit classical music concerts? And what is your favorite classical piece of music? A lot of questions with short answers. Of course, different worlds when you are in football or maybe many decades already, or when you are in classical music many decades already. There are two different worlds. But anyhow, I like to listen to music, also to classical music. Don't ask me to mention a lot of conductors or a lot of composers. I knew a few, but I listen, especially when I like the nightly hours. I don't sleep very early, and I like the nightly hours, and then listen to, of course, pop music, but also classical music, which for me is understandable. If it's too heavy, then it's difficult for me. But there must, in the classical music, for me, must be some lines, some melody in the classical music, and then I enjoy it. Then I enjoy it very much. 네, 물론 이제 축구와 클래식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완전히 다른 두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클래식도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매우 많은 지휘자가 있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딱히 어떤 것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밤에 제가 별로 일찍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뭐 팝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너무 무겁거나 뭐 그런 클래식 음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그런 클래식을 즐겨 듣는 편입니다.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킹크 감독님하고 이제 친하시니까 축구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직접 축구 경기장에 가셔서 응원을 하시는지 또 가장 좋아하는 팀, 가장 좋아하는 감독과 선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집니다. This time to your maestro. So since you are friends together, so do you like soccer and do you visit soccer stadiums and what is your favorite team? Well, as a young boy, I played soccer, believe it or not. My favorite team, you know, is usually where you're born. And I was born in Amsterdam. And as a young boy of 7 years old, I became a member actually of Ajax, which is the club of Amsterdam. And till today, I'm a member of Ajax. I have seats in the stadium, and my sons, they go there. I don't visit so much. And of course, I am a huge soccer fan. Yes, I saw all the games. Hiddink was coaching the Korean team till the moment that they lost. I saw all the games when he was actually bringing the big cup with PSV. That was in the beginning of his career. He won finally the championship of Europe. I saw that game, and I still remember I was in Spain. I was playing the violin still then, and he won there. The big cup with the, as we say, the cup with the big ears, you know. So yes, I've been first of all a big fan of his coaching, but too bad he never coached my team. And so for that reason, I'm still very, I would say, sad a little bit. But I do understand that PSV Eindhoven was his team and will always be his team, as my team. Was and always will be Amsterdam. 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축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That's the only moment we have rivalry. We have rivalry. The moment he say Ajax is the best, and I say no, PSV is the best. This year he's right, but for all the other years, no. 네, 근데 보통은 Translate. Don't forget to translate this. 제가 어릴 때 이제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의 팀을 응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그 암스테르담의 팀인 아약스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아약스의 회원으로 아약스 팀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축구 경기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그 한국 그 팀을 그 지도하실 때 그 한국 팀의 그 경기들을 제가 계속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PSV 에인트호벤이 당시 이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경기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기가 있을 때 저는 스페인에서 그 당시에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때였는데요. 이제 바이올린을 그 스페인에서 그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계속 감독님의 팬으로서 감독님이 지도하시는 팀을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응원하는 아약스를 감독님을 맡은 적이 없으셔갖고 그 점은 상당히 좀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에게 있어서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에인트호벤이 감독님의 팀이라고 한다면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암스테르담의 아약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우정 전선이 모든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만 바로 이 저희가 서로 응원하는 팀에 있어서만큼은 좀 상당히 팽팽한 긴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팀이 더 낫냐, 뭐 아약스가 더 낫냐, 에인트호벤이 더 낫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뭐 에인트호벤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해에는 아약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딩크 홍보대사님과 음악 감독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답변에서 히딩크 감독께서 오케스트라와 축구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오케스트라와 축구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씩을 좀 꼽아주시고 그 팀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두 분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to both of you. So both of you have mentioned that there are quite similarity between orchestra and football. So can you name just one thing, one similarity between orchestra and soccer? And do you think you have your own secret to bring the techniques or the skills of players to the next level? I think Mr. Yap should answer first because he knows a lot of soccer and he knows a lot of classical music, and I know a little bit about soccer. Okay. Translate, my friend. 네, 일단 그 치베덴 감독님께서 축구도 잘 아시고 클래식도 잘 아시니까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축구를 그냥 조금 아는 정도라서요. 일단 감독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an orchestra, and I think also for a team, is that when you are in an orchestra and you play an instrument, that you are not playing only your own instrument, but you need to listen to the others. So playing in an orchestra is actually a team sport. When you are at home, you prepare yourself with your skills and everything you're doing on your instrument. Then you are going to the orchestra and you are part of a big team. It is of course not a team of 11 people, but it is a team of maybe sometimes 100 people. And what I always like is that when they listen to each other and when you realize what somebody else is doing, that your own work becomes better if you understand what the others are doing. That is, I think,
one of the big similarities. If you are in a team and that you know already what the other players are going to do with the ball, and so you can anticipate on timing, when is he going to shoot, or when my first horn is going to take a breath in a phrase, then I want to anticipate the strings to that breath of the horn, or a bassoon or a oboe, when he is ending a phrase, and when or she is ending a phrase, and the other players are anticipating on that phrase. That is really what is important. And I think the similarity is that we try to train all on details. All the time, the smallest details makes the big picture really important. So the smallest detail, and you think with him, of course, it is how you hit the ball. Outside, inside, strong, soft, everything. It's also with the orchestra. How do you hit a note? Is the note soft? Is the note strong? Is the note long? Is the note short? All these things, all is in the detail. And what we are doing, what I did today with the SBO, is we are every single moment, we are working on detail. And another similarity is that, I said before, when you really prepare well, and when you are really disciplined in what you are doing, it makes us free, and we can enjoy at the end the game, or for him or for me the concert. 네, 저는 그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팀으로서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기 소리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그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연주자들이 예를 들면 집에서 각자의 그 악기를 준비하고 또 기교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 오케스트라 연습에 함께 모여서 그 팀의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처럼 11명이 경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100명까지도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연주자들이 서로의 연주를 잘 듣고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연주하는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연주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구와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축구 경기에서 각 선수들이 이제 다른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슈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예측을 하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도 뭐 호른 연주자라든지 바순이나 오보의 연주자들이 어떤 프레이징을 연주를 하고 나서 호흡을 어디까지 끌고 그 다음에 현이 어떤 타이밍에 딱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연주자들도 예측을 하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두 분야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을 최대한 완성시켰을 때 아주 훌륭한 전체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역시 축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그 선수들도 공을 찰 때 뭐 아웃사이드로 찰 건지 인사이드로 찰 건지 강하게 찰 건지 약하게 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역시도 한음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뭐 부드럽게 할 것인지 강하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을 아주 세세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시향과 이제 함께 연습을 하면서도요 매 순간 모든 디테일을 최대한 완벽하게 끌어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준비를 해야 훌륭한 그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경기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I know now at this right moment that with this very good explanation how to build a team, that at this moment we have found a solution for the near future of Korean football. I will propose Mr. Persuaded as being a new national team manager of football in the upcoming time. I will propose KFA that he will take the job of being national football coach the way he explained how to build a team. 네, 이제 한국팀이 그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스웨덴 감독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렇게 팀을 어떻게 잘 세우는지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국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스웨덴 감독님을 좀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new coach of Korea. KFA. 네, 한국 축구팀의 새로운 감독님으로 스웨덴 감독님을 추천합니다. How to build a perfect team. 네, 완벽한 팀을 구성하는데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예, 두 분은 그 한국에 오셔서 한국인과 같이 팀을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맡았었고 또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지도자로서 네덜란드 지도자로서 바라봤을 때 한국인의 특징이라든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oth of you are from Holland and you are leaders and you are leading Korean players and Korean musicians. So as leaders, what do you think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What are their strengths? Well, if I may start, I think when I started here, there were in my job and in Korean football, there were many things I had to change in the beginning. Because football demands sometimes a very direct approach. And I love this country very much for several reasons.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re's a lot of respect for all the people. With a lot of respect for ancienity. But sometimes in football specifically, it can be counterproductive. Because I saw in the beginning, and I was amazed, that some young players, if they had a chance in their matches, they waited for an older player next to him to give him the opportunity to score a goal, although he could score a goal himself. But that was asked, why are you not scoring yourself? No, my big older brother player, I gave him the honor. I said, okay, nice value in society. But in football it can be counterproductive. So this is one of those things you had to, in my profession I had to change. But in society, I think it's very okay. That's one example. So I had more examples to deal with. 네, 물론 이제 많은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을 축구팀을 맡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런 접근법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좋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있어서는 비생산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어린 선수들이 분명히 자신이 골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에게 골 기회를 넘겨주느라 이제 주저하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득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선수들에게 왜 본인이 직접 득점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배 선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훌륭한 그런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축구라는 그런 경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생산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변화를 시도를 했고 바꾸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Mr. Hiddink is saying this because in the orchestra, of course, we also have older members, young members, and the thing is that I think for us as being two Dutch people, Dutch guys, sometimes I see that we are very direct, and I think that sometimes people are a little bit shocked how direct we can be. But you know, when, like for instance, this week we are doing a very big serious symphony of Shostakovich, and we have just 4 days to prepare. And so sometimes they get a little bit of an, I would say, of me, a little shock that I'm very direct saying actually what needs to be done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But what I really like is how flexible they are, and I think that you know, the work ethic and the focusing of the SPO members are for me very inspiring. To sometimes to be even more direct than any other orchestra I've been. So they are very open, and they, after now I can say a few months that I'm here, they start to realize that when I work with them, it is never, I would never be personal to them. It's only about the result. And if they think about the result, that is the only thing what we are looking for, then I can see that the individuals are just really, I would say, strong enough to forget about their personal feelings about getting to that result, and they just go for it as a very strong entity.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I would say, extremely strong characters. And I think also that if we think about this country 50, 60 years ago, this country was absolutely not where it is today. I mean, today it is one of the most strong economy, and look where they are with culture. I mean, this country is exploding, and I'm so proud and happy to be part of this explosion. The only thing is that, as Mr. Hiddink said, you need a great new coach, and I think that if you see the talent of players, football players in this case, being in Europe, there must be a coach, I think, who is going to put these players together and make it again an unbelievable squad. 100%, I'm sure. So you're available or not? No, I'm not available. I serve. Okay. I serve Mayor Ol and She was the culture. She was first. I'm, by the way, very, very proud that Mr. Ol brought us together here. Thank you, Mayor Ol, for doing that. Yes,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to serve as ambassadors for your country and for the city of Seoul. 네, 히딩크 감독님께서 이제 축구 선수들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오케스트라 역시도 젊은 연주자들이 있고 또 조금 연장
연주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조금 더 직선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직선적인 태도가 때로는 사람들을 좀 놀래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향이 이번 주에 쇼스타코비치의 매우 진지한 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4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개선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 너무 직선적인 발언 때문에 연주자들이 좀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연주자들이 매우 융통성 있게 잘 유연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집중력이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요. 제가 때로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연주자들을 이제 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이 모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말들이나 조언에 대해서 연주자들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데 있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나은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주자들이 이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아주 끈질긴 강인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한 5,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매우 눈부신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한국의 문화에도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의 또한 일부분으로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축구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매우 훌륭한 재능 있는 한국 출신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더욱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훌륭한 그런 축구 감독이 선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감독이 선임이 된다면 분명히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히딩크 감독님께서 그래서 스웨덴 감독님이 한국 축구팀을 맡을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향을 맡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렵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와 또 히딩크 감독님에게 서울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을 마치고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리랑TV 송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님, 정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홍보대사라는 그 역할을 맡게 되신 계기와 이제 활동 시작하시는데 앞으로 가보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 from 아리랑TV. My question to you, Mr. Hidink. So, how did you become take the role of ambassador of SPO, and what is your plan and what is your perspective, or what are you going to do as an ambassador of SPO? Well, it's my first meeting with members of the SPO today. Although we were in contact through phone and mail, etc., but it's my first eye-to-eye contact, and I'm curious. I don't know exactly what my job will be, but I'm curious what we can discuss about. Yesterday I was thinking, what can we do? What should I do? Maybe it's already in play. But when I was a football player, in the early days, very early days. In my team, as well in Europe as I played in USA, there was a detail that we as players were, by obligation, they sent us to clubs, to university, to high schools, outside our training, outside our matches, which means that we bring our football to schools and to universities
and to clubs as players, of course, with the help of the local coaches. And I was thinking, I'm curious, how is it in music? Can we do as musicians, you as musicians, can you have the integration also with schools, with university, etc., etc., compared to what I now am mentioning? That's why I was thinking. I think maybe it's already in function, but hey, we have to bring also music, classical music or whatsoever into the school system as well. I'm strongly in favor of, I was also in the early days a teacher of gymnastics in school. And I proposed to my director, you must organize every day that the kids can play. Every day, 1.5 hour play with me, whatever, whether it's with a ball or without a ball, whether it's wrestling, whether it's judo, whether it's whatever. And I said, what you have to do is also make in a week, 2, 3, 4 days also plan that kids are having the experience of practicing or listening, whatever, with music as well. And it will benefit, I'm convinced about that because I have that experience, it will benefit also the learning of mathematics, languages, etc., etc. So this combination, I was thinking, do we do it already in classical music, light classical music, or we don't do that? So I'm curious about that, and then I would like to contribute in this area especially.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분들을 직접 만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 연락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소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예전에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예전 이제 기억을 좀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당시에 유럽 팀에서도 선수로 뛰었었고 또 미국에서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선수로 어떤 팀에 소속이 되게 되면 선수로서 해야 하는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다양한 축구 클럽이나 아니면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코치들이나 선수들을 만나는 역할이 있는데요. 음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운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주자들이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과 교육,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체육 교사로 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교장 선생님께 요청을 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날마다 최소 1시간은 공을 가지고 하던 기구 운동이든 레슬링이든 유도든 어떤 식으로든 좀 몸을 쓰는 그 운동을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전 교장 선생님께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시간을 학생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수학이나 언어나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도움이 분명히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클래식 음악이나 교육 이런 쪽으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의 질문 정도는 예. 네, 저 서울시장 홍보대사이긴 한데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거는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도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좀 졸전 끝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고 또 선수단 내부에서도 현지에서 좀 조직력에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까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 외적으로 찌베덴 감독님께서 조직력 강화에 탁월하신 분이셔서 신인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농담을 하셨는데 그 아시안컵 당시에 벌어진 때와 그 이후 한국 축구에 대한 히딩크 감독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직력과 언급하신 거 보면 우회적으로 현재 지금 예전 한일 월드컵 때 지휘하실 때와 달리 조직력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This question is to you, Mr. Hiding. I'm sure many Korean really wants to hear your opinions and answer about this. And recently,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had a very disappointing result, and there was resignation or the layoff of Mr. Klinsmann, and there was also issue within the team. And maybe that was why you jokingly said that Maestro Chibadan will be best option for Korean soccer team coach to build a better team. So I'm wondering what we want to hear about your opinions about Korean team. Well, on the coming Thursday, it was a long question. On the coming Thursday, well, I like to see how the team is performing in the evening. The SPO team, I'm wondering what they can offer in the coming Thursday. This team, the first time I'm in a classical concept to see a team. So I'm very curious how the team is performing on Thursday. 네, 저는 목요일에 서울시안이라는 훌륭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팀이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지,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를 매우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No, seriously, I'd like to answer it, but I'm not here today to do a lot of comments about the recent period in Korean football in the championship. Of course, that's another opportunity, and I can answer that. But I think this is not the location where I'm going. Although I'm far away, I'm not in the politics of football at this moment in Korea. So on another stage, another podium, I'd be happy to answer. But now that's why I said let's see the game on Thursday evening with Mr. Yap. 네, 물론 제가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목요일에 치베덴 감독님께서 하실 서울시향의 경기를 아주 즐겁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코리아를 박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체크하고 싶은데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제쯤인지 기억을 하시는지 좀 몇 년도 정도 될까요? The question is just for fact check. So, Mr. Hiding, you saw the documentary on TV. So, when was it? The time? Well, a few years ago, many years ago, that I saw this documentary. I don't know exactly the date, the year, but I was impressed once more the way he got the best out of all the players. And he was so committed and detailed, with a lot of respect for the players or the players in the orchestra. But I felt also he sees the potential. In this documentary, he sees the potential from each player in his orchestra, and he's getting the best out of it. And that's what I saw. I feel, and I can learn still. I can go a little bit more maybe in detail to get the best out of my players. So this similarity was in my mind when I saw that. And that's why I said maybe I can learn. I can learn when I made the approach to Mr. Yao, and I learned, of course, to get the best out of the players and the best as an answer on that, the best out of myself.
정말 오래전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스웨덴 감독님이 어떻게 각 연주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각자의 그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감독님한테 이 부분을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렇게 각 그 선수 또는 각 연주자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향 홍보대사 위촉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매체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야판 스웨덴 음악 감독님, 홍보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특별한 자료가 있으시면 시향 홍보 마케팅 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승인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출입구 앞에 있는 데스크에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Please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